자,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종목을 좀 정리를 많이 했어요. 하나는 뭐 안타깝게도 하나 시스템 차익 실현 설정 범위까지도 가능했던 부분을 뭐 개장 초에 훌쩍 움직이고 나서 바로 그냥 뭐 무너져 내려서 손절을 했어요. 안타깝게 손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옮겨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자, 알테오젠의 기준은 어찌 보면은 뭐 지금 현재 단기평을 다 뭐 넘겨놔서 21선은 밑에 있고 5일선, 11선 이평선 밀집 구간 26만 6천 원, 그 라인을 넘겨놔서 뭐 슈팅 좀 세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다 정리하고 나서 6월 달에 첫 접근이 18만 9천 원이에요.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18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차익 실현을 했죠. 하고 이제 재편입을 했고, 재편입 이후에 이제 한동안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재편입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정점 찍고 나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못 잡았어요. 계속 이제 원래 이 차익 실현 범위가 잡혔어야 되거든요. 요럴 때 우리 이제 전략 기준처럼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온다든가, 반짝 강세를 띄고 내려온다든가. 근데 이런 걸 좀 다 놓쳤어요. 그러다 이때만 빵 맞으니까 정신이 없죠. 오늘 OMA, 20MA 거래량이 마감 때까지는 뭐 실릴 것 같아요. 시간에까지 포함하니까. 그러면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해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글쎄요, 요 고점도 주간 단위에서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흐름으로도 해석을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여러 이슈, 뭐 로열티 관련된 이슈라든가 뭐 다 좋아요. 그 이슈가 있는데 과연 그게 추가 슈팅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저는 이 정도 수익을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너 진짜 멋진 애다. 이 정도 슈팅 나오리라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아름아름 움직임의 강세를 봤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또 올해 뭐 9만 원대 실질 수익을 그렇게 크게 냈던 종목이 아니에요. 변동도 크고 좀 들어가서 뭐 수익 좀 낼만하면 뭐 쥐 흔들어 버리고 비이성적인 막 변동 나오고, 얘네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뭐 실적이 있어 솔직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시가총액 15조까지 땡긴 애가 내년 매출이 1,600억이야. 뭐 로열티를 받아오네. 앞으로 1조가 터지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점상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진입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별거 없습니다. 알테오젠의 올해 들어서의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특히 이제 5월 14일 이후에 MSCI 지수 이제 뭐 편입될 건 알고 있었고 편입이 됐다라는 기준 하에서 액티브 쪽 들어온 자금.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여러 그 재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노출돼 있는 뭐 로열티 관련된 그런 내용보다도 얘가 지금 개발한 건 뭐 독점적인 그런 기준보다도 첫 번째가 MSCI 지수 편입. 그럼 이게 다 호재인가요? 그게 아니라 MSCI 지수에 편입돼서 액티브 쪽이 이제 자금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오르는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올라요. 몇몇 특이한 거 빼고는.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그 다음 범위에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패시브 쪽에 이제 얘는 5월 말이잖아요. 5월 마지막 날 패시브 자금으로 물량을 넘겨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이 패시브 자금은 인덱스 자금이기 때문에 MSCI 지수를 표방하는 이걸 추종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MSCI 지수 편입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종목을 비중 그대로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 등락 범위에 똑같은 손익 범위를 추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장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 근데 편출이 되기 전까지는 하다못해 뭐 예를 든다면 금양 같은 애들 완전히 껍데기 이런 애들도 들어가 있어요. 얘도 이제 솔직히 저는 껍데기라고 봅니다.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종목이 편출이 되기 전까지는 이
MSCI 지수를 추종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절대 안 나가요. 편출이 돼야만 비중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대차를 줍니다. 그럼 대차 가져간 쪽이 이제 공매도를 하는 쪽도 있고 대차를 하면서 해칭 물량으로 가져가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게 됨으로써 그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물량이 이제 지금쯤 6월 달부터 질질질질질 나오면서 펀더멘털 대비 월등히 올라가 있잖아. 아니, 뉴스 같은 거 말고 보도자료 말고 대도 않는 그 지금 당장 실적으로 15조의 실적을 타당하다 이 시가총액이 15조 이건 당연하다 이런 정도의 실적 자체나 성장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좀 더 확인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있으면 사실상 이렇게 비이성적인 흐름인 것을 좀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주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제 이 긍정적인 효과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건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또 몰라. 유료 전문가는 아무 생각이 없어. 걔네들은 그냥 주가 오르면 대박이죠 그러는 애들이니까. 두 번째 기준은 요것도 잘 몰라요. 대부분이 그 장중에 나오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시죠. 박사님들은 모르지 또 이런 거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 또 업황 외적인 요인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거래소 이전 상장에 에코프로 BM이든 HLB든 빠져나가면 얘가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간 거 이외에도 비중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자체가 완전히 딱 빼가지고 예를 들어 말도 안 되게 코스닥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없어지니까 물론 전체 시가총액 규모도 작아지겠지만은 비율 자체가 소폭이라도 증가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인덱스 쪽 ETF 상품이 됐든 뭐가 됐든 코스닥 50이든 코스닥 150이든 그 추정하는 해칭 물량들의 인덱스 쪽의 자금이 어떻게 된다? 유입된다. 고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5월 말 이후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6월 3일부터 들어간 거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패시브로 들어간 자금이 공매로 나오지는 않겠다. 요거 하나. 두 번째 기준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거래소 이전 상장 때문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일부 들어올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블록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악재라고 그랬잖아요. 윤정도는 악재 아니라고 그랬잖아. 블록딜이 어떻게 악재입니까? 그럼 호재야? 호재도 아니야. 예전에 다른 LG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LG 필립스 LCD였잖아요. 필립스가 27%인가의 지분을 블록딜을 성공시켰어요. 언제? 업황이 좋을 때 상장하고 업황이 무지하게 좋으니까 블록딜이 성공했겠지. 블록딜 성공 이후에 어떻게 돼? 주가 폭등이지. 주가 폭등이지. 블록딜 성공되고 나니 왜? 업황이 좋으니까. 그리고 받아간 쪽은 자신감이 있죠. 그럼 주가를 조작해? 아니지. 한 명이 받았어? 아니지. 27% 받아서 2대 주주 됐나? 아니지. 받아간 쪽은 다 업황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추가적인 매수 여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위로 계속 매수의 기준이 잡혀졌겠죠.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 나온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의 물량을 받아간 쪽은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어서 받아간 거겠죠. 자금력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6월에 들어온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실체는 저는 모르겠어요. 신고하는 애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알테오젠 쪽에 솔직히 대주 지분 26%뿐이 안 돼요. 막말로 주인도 제대로 없는 회사인 거야. 좋은 회사가 26% 지분짜리가 어딨어. 대부분이 지분이 월등히 높죠. 30, 40%, 40, 50%그 이상까지도. 그래 외국인 지분 기껏 해봐야 12.87이야. 그렇게 좋은데 왜 시가총액 2위짜리인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누적 지분이 없습니까? 그렇게 좋은데 개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좋은 업체인데. 그러니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건데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어요. 회사를 좋게 생각한다. 더 사야지. 막 외국인 지분 40, 30%, 40% 왜 못 사? 더 사야지. 그래서 5월 달에 들어온 게 액티브 쪽이 패시브 자금으로 넘겨주려고 들어온 거라면은
6월에 들어온 거는 솔직히 왜 들어온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들어온 쪽이 방금 해석해 드리면은 이제 뭐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저 정도 들어오니까 슈팅이 나온 건데 말 그대로 거래소 이전 상정 이후의 비중 때문에 뭐 미리 들어온 건지 그건 좀 말이 안 돼. 솔직히 제가 얘기를 꺼내놔도 기간이 들어오면 모를까 외국인들 쪽이 저렇게 들어올 거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불분명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 블록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2000 그게 몇 년인지 기억이 애매한데 2018년 경일 거예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들이 블록딜을 했죠. 그러니까 하루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폭등 셀트리온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옵니다. 24%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셀트리온을 24%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 24%까지 들어 올리더니 그 다음날 폭락이 나와요. 왜 그랬더니 블록딜이야. 어? 블록딜 이슈가 불거져. 이게 언제냐면 이날이 이날. 1월 정확히 찾아보세요 한번. 별의별 걸 다 기억하죠 윤정도는. 아니 바이오 안 좋아한다며. 셀트리온 이런 거 악을 쓰고 싫어한다며. 근데 윤정도는 뭐 천재가 아니라 실질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대충 아이고 뭐 이 종목 좋을 것 같아 매수 아이고 얘 좋을 것 같아 매도 안 돼. 큰일 나. 죽을 수 있어. 깡통 차는 거야. 정확히 이날이에요. 1월 12일 날 그냥 폭등이 나오는 거. 아유 주봉이다. 죄송합니다. 어쩐지 조금 뭔가 이상하다 했어. 2018년 이때 기준일 겁니다. 2018년 그래서 2018년도에 얘가 어디 있어 어디 어느 날일까 1월 이날일까 아닌데 21.82 그리고 이날인가 요때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셀트리온 저때 차트가 있나 한번 볼까. 그렇게 해서 블록딜에 대한 이슈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폭락이 나와.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는데 왜 폭락이니 그랬더니 폭등 나온 날 장 끝나고 블록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 블록딜을 했어. 폭락을 했어. 근데 우리는 얘를 안 좋아하니까 안 갖고 있던 기준이었는데 이게 옛날 거에 있나 모르겠어.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 18년이 아니라 20년도였나? 아닌데 이거는 11월 달 기준인데 그래갖고 그때 기준이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중요한 기준은 아니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셀트리온 17년 18년 연초 요거는 이제 20년도 말에 셀트리온이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역대 2위를 찍을 때입니다. 1위를 찍은 거지.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가 3조 원 좀 넘긴 수준이었는데 셀트리온이 2020년 11월 24일인가에 11월 며칠이더라? 11월 요날 거래대금이 3조 원대 중반을 훌쩍 넘기면서 이게 거래대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1위를 찍은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0분의 1짜리가. 물론 21년 이때부터 해서 뭐 불과 2달 만에 21년 1월 11일 날 상상을 초월하는 8조 3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3조 원대가 이제 1위였는데 8조 3천억. 누가? 삼성전자가. 하여간에 뭐 이때 기준은 요거고 이때는 이제 슈팅 나오고 랠리의 기준을 보여드린 거고 블록딜 기준의 자료가 지금 21년도 자료 이쪽에는 없나 봐요.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놓고 보면은 명확해질 텐데 여기였나 2000년 초반이었나? 죄송합니다. 2000년 초반이다. 윤정도 한계가 있네. 2000년 초반이에요. 요거. 요날 폭등이 나오고 2020년 3월 31일 날 저렇게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이 블록딜에 대한 얘기. 우리 메타방도 뭐 음성만 들으시기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뭐. 그래서 알테오젠. 그래서 2020년 3월 31일, 그러니까 대형주, 알테오젠도 이제는 15조니까 코스닥 2위인데 극대형주잖아요. 그런 종목의 블록들이 주가가 밀리니까 악재다. 그 정신 나간 친구들 아니야. 막말로 소중한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려야지. 정확하게 요 자리라고 그랬죠. 요게 방송화면이 있어요. 나중에 상황 봐서 뭐 찾아드리든 뭐 할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 슈팅 나오는 거 보세요. 같은 그 흐름에 지금 한 뭐 얘는 2달 있다 슈팅 계속 나오고 여기서부터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아니 이날 폭등이 나온 거야. 25.68% 시가총액 3위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시가총액 3위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슈팅이 나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지.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마어마한 또 슈팅이 나왔을 때요. 어찌됐든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오죠. 그냥 26% 들어오는 거 다 깨고 내려가. 이게 블록딜이었어요. 블록딜 이슈.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이었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을 거야 아마 블록딜이.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시가총액 1위였죠. 그 코스닥에. 그렇게 해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은 악재다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2-3달 있다가 저 블록을 받아간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소형 잡주는 블록들 치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주들의 경우는 블록들이 실패가 되면은 나 블록들 할게요. 할인해 줄게요. 근데 그게 안 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게 악재가 됩니다. 그거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대그룹 지정, 뭐 하여간에 그룹 총수 지정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뭐 이혜진 의장인가요? 그분께서 그 당시에 블록들로 자기 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1차 블록들은 성공했어요. 그 당시에. 2차 블록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블록들 할인해 주는데 물량을 안 받는다고 주가 네이버 조종이 좀 깊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블록들은 대형주의 블록들은 악재가 아니다. 호재냐? 아이 뭐 호재도 아니지.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윗골이 이렇게 달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잖아. 뭐 그 다음으로 뭐 어떻게 됐다 뭐 치더라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3월 말인가요? 요때 이제 고점 찍고 블록들 가격이 거의 20만 원 수준일 거예요. 그죠? 19만 7,700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공시 내용이. 그거 나오고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뭐 블록들이 악재냐 어쩌니. 근데 결국은 셀트리온 수순하고 똑같아. 그러면 합리적인 의구심은 야 얘네가 주가를 만지나? 의구심 가질 수 있어. 이런 애들은 솔직히. 어찌됐든 뭐 그거까지 기대한 건 아닌데 그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슈팅을 준 거는 명확하게 누가 준 겁니까? 사실상 명확하게 그냥 이수급이 줬어. 외국인들이. 근데 실체는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외국인이 지금 누적적으로 엄청나냐? 아니 없어.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어떤 흐름? 저 수급이 갑자기 5월달에 확 들어왔잖아요. 저 중에 5월에 들어온 거는 대부분 이제 뭐라 그랬어요? 5월에 들어온 건 전부 다 이제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의 흐름이죠. 그러면 얘랑 비슷한 HLB를 여기다 붙이면은 또 되게 싫어할 거야. 알테오젠을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HLB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순간 막 악쓰고 난리 날 거라고. 얘랑 어떻게 갖다 붙이냐고. 얘가 시가총액이 더 컸었어.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요 또 웃기는 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HLB의 저 수급 범위가 결론적으로 얘도 저 수급의 정체를 몰라. 수급도 안 나갔는데 폭락을 했어. 근데 이 수급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분 신고도 안 했고, 근데 규모가 엄청나냐? 아니야. 한 7%뿐이 안 들었어요, 사실. 7% 들어오고 주가를 몇백 퍼센트를 올리고 시가 총액을 1위까지 땡겨버리고, 코스닥 1위까지 땡겼나? 저도 헷갈려. 어찌됐건 16조까지 땡겼으니까 1위는 아니겠다, 그죠?
에코프로 BM이 있고 하니까. 그게 어찌됐든 간에 정체 없는 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뭐 결국은 이런 후폭풍이 나오는데 알테오젠이 저 후폭풍이 나온다기보다는 저 수급이 멈추면서 이제 좀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잖아요.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얘도 지금 수급이 정체 상태야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눌려있을 때는 더 이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안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정체 상태라. 오늘 그 강세를 띠고 있지만 좀 신뢰도를 누가 들어올리니라고 했을 때 10만 주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마도 외국계 이외의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뭐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보다는 이제는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한다?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시장 수익률 정도로 해석을 한다. 시장 수익률 정도. 그래서 양봉인데 왜 파냐고. 양봉이면 죽어도 안 파는 거야. 양봉이면 안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꺾여져 내려온다면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벌써 이제 2시 반인데 알테오젠 뭐 작년 12월에 7만 원, 9만 원, 1월 달에 12월 달에 또 9만 6천 원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저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동성 매매에 실질적인 수익 범위를 거의 못 냈고 이때 이제 97,700원에 상한가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이때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안 들어서 뭐 원체 그닥 좋아하는 종목군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변동성 나온 이후에 조금 주춤 안정화 형성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 강화될 때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들어가서 평균 단가 마지막 평균 단가가 이제 19만 원 수준. 간헐적으로 뭐 16만, 17만, 18만 뭐 이렇게 매수세는 다 나가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잡아서 비중을 설정한 거는 오히려 이제 19만 원. 공격적으로. 왜? 그때 뭐 막 거래대금도 더 터지고 막 수급도 더 들어온 흐름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6월 달 들어서 좀 강력하게 매수 신호를 잡아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쭉 뻗어 올라가고 이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갔는데 알테오젠 방송하면 이거 다 잘라주세요. 마지막 원고에서 방송하면 아마도 11일 날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11일 날 최고점 수준 찍고 그 다음날 하루 더 찍었나? 요날 찍었구나. 거의. 그래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이제 뭐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수급이 정체되다 보니까 멈췄어요 주가가. 요 고점 찍고 슬슬슬슬슬 내려왔죠. 슬슬슬슬슬. 그래서 결론은 요 수급 범위가 이제 뭐 예전처럼 뭐 40만 주, 50만 주 그게 이제 0.8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좀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껏해야 이제 뭐 10만 주 수준 가지고는 시가총액 15조에 달하는 종목을 0.2% 들어와서 변동을 주기에는 그 정도가 되려면 예를 들면 하다못해 한미반도체 대주 지분 63%에 외국인 지분 13% 그럼 75% 76%라도 되잖아. 얘는 뭐 그냥 유통 물량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HLB 같은 애들이 대주 지분 10%예요. 10.5. 아 진짜 못돼 먹은. 주인도 없는 회사지. 돈만 달라고 그러고 맨날. 16조까지 땡긴 애를 700억, 800억만 달라고 그지야? 대주주가 그냥 담보대출 받아서 하면 되지. 벌써 담보대출 다 받았지 뭐.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십거리의 이슈 범위들이 실질 그 펀드멘탈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성장성을 미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현혹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상. 어쨌든 우리는 뭐 여기에서 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오늘 8.29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좀 한번 정리하고 가자. 거래가 계속 둔화돼 있는데 오늘은 터졌지만 둔화돼 있는데 굳이 따라붙을 필요 있느냐.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저점에서부터 거래가 좀 실리고 수급이 들어올 때 뭐 초기 단계에서 좀 매수를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로. 근데 들어가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갔으면 뭐 좀 몇 날 며칠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에 있는 물량을 좀 종목군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덜어냅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럴 때 따라붙어서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의 물량, 또 마지막 물량은 고점에 잡은 물량, 그걸 털자라는 거예요. 근데 양봉인데 팔아 안 판다니까. 양봉 일단 안 팔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왜 팔아요? 안 팔아요. 근데 여기서 대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1.5를 조금 전에 재룡전기는 초록색으로 해드렸지만 얘는 이제 1.5를 파란색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5%만 밀려도 차익 실현을 하자. 거래 제한적인 상태 기준이고 변동률이 뭐 1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 대비 1.5% 밀린다는 거는 좀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은 기존 6월 달처럼 엄청난 수급 강화가 형성이 될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3분의 1, 2분의 1까지 밀려서 요 가격대로 온다 해도 저점 기준으로 잡을게요. 차익 실현하고 이 가격대로 밀린다 해도 우리는 중립적으로만 보겠다. 수급이 뭐 지금 0.2% 수준이니까 중립적으로만 보겠다. 재룡전기는 뭐 무지하게 2% 일단 표면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훅 밀리면은 걔는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 치고 매수 기준도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제 텍스 전략으로 해서 만에 하나 이제 27만 2,600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잡냐면 500원 단위 종목이니까 27만 3천 원을 잡습니다. 혹시라도 27만 3천 원이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인 거고, 또 27만 7천 원이 이탈되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인 거고, 가까워요. 바로 요 밑에요. 그리고 안 밀리면 유지야. 안 밀리면 뭐 굳이 뭐 왜 팔아요? 양봉인데. 그렇게 놓고 보시고, 텍스 전략까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 15조짜리 비중을 갖고 있는 5%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차익 실현 범위의 문자 사인을 잡아드리는데, 알테오제는 이제 이미 그 전에 매도 사인, 차익 실현 사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알테오제는 여기 있죠. 26차 목표 주가 27만 원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27차 목표 주가인가요? 그렇게 해서 30만 원 잡아드렸는데 그건 유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기준에 신규 편입장 관망하시고, 조금 전에 검색기 캡처한 게 27만 8,500원의 기준이었죠. 500원. 그리고 이제 장중 고점이 2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주에 뭐 슈팅 나와서 고점을 또 뚫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따라 붙으면 돼. 27만 7,000원이 일단은 1.5% 조정이에요. 개별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차익 실현을 한다. 공식적으로 비중을 줄인다. 싫은데 안 밀리면 되지. 싫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 잡아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27만 9천 원이니까 안 밀리면 안 파는 거야. 왜? 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밀리면 그때 문자 주든가. 아니 밀리면 주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뭐 계속 이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윤정도 운영 방식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요 매수나 차익 실현 부분을 쫓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체 매매 사인으로 다 보내야 돼. 다. 문자반, 그리고 VIP방, VVIP방. 이건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이니까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 교육자료 올려드리세요. 교육자료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한다. 그렇지. 저런 것 좀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못 배워서 또 한 장 한 장 하면 안 돼. 자, 됐죠?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끄러지면 그때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정리합니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금 이탈됐네요. 다른 거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재룡전기가 뭐 안 내려와요. 지금 수급이 계속 뭐 36만 주까지 확장되다 보니까 뭐 안 내려와. 81,300원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뭐 더 높은 가격에 사든 그때 보시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30만 9천 원의 매수세를 또 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30만 9천 원 매수 잔량 들어오고의 공방입니다. 오늘 현대일렉은 29만 원부터 3천 원 단위, 1% 단위에서 계속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력기기 쪽에 재룡전기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일렉이 있었고가 아니라 현대일렉은 있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20만 원대 초반 20만 3천 원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한 이후에 오늘 재편입을 안 했어요. 18만 원대부터 눌려져 있었는데 재편입 안 하고 있는 재룡전기를 오히려 좀 일찍 차익 실현을 했죠. 얼마에? 8만 1,3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되고, 이탈 살짝 되고 나서 문자 나가고 나서 잠깐 1, 2분 정도 이탈되고 나서 수급이 월등히 더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서 이제 뭐 슈팅범위 하여간에 뭐 매수의 기준도 설정해 드릴 수 있는 위치였는데, 하여간 그 기존 최근에 전략 잡은 것처럼 좀 비중을 가볍게 가지고 가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슈팅범위 나오는 종목군들을 잡아내 보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이후에 슈팅이 형 슉 하고 나와주네요. 바로 18,000주 2만 주 막 메타방도 매매 따라하기 방도 지금 굉장히 이제 침울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에 뭐 BH 3만 원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대처를 하자 했는데, 오늘도 손바뀜인 거는 완벽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은 주가를 이렇게 짓눌러 놓으니까 숨이 꽉꽉 차잖아요. 근데 뭐 이번 주 기준에 어쨌든 6월 11일 이후에 25% 돌리고 나서 눌린 목이고, 그리고 여전히 뭐 13%는 돌려놨고, 그 다음에 장족형 도지가 돼요. 또 다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든 튀는 건데 손바뀜이 명확하고 11% 매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이번 주 초반에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BH 슈팅이 먼저 나오면은 그러니까 PCB 종목의 슈팅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선순위는 HD 현대일렉 쪽에 본다라고 했잖아요.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또 대한전선, 그렇게 해서 전선, 그다음 변압기기 쪽을 보겠다. 근데 결국은 주간 단위에서 이제 LS 일렉트릭도 아주 이쁜 그림. 지난주에 저점 찍고 돌린 이후에. 일단 윤정두가 보는 그 방향의 종목군들은 다 대부분 그런 스토리대로의 흐름이 나와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오늘 기준에서 실패되는 종목도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24만 원에 3번 차익 실현하고 20만 원 초반에 또 재편입해서의 기준인데,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만 3천 원에 공방이 재차 나오면 31만 3천 원에도 HD 현대일렉트릭의 매수 신호를 냅니다. 31만 4천 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다음 주에 거래 터트리고 슈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쪽의 변동을 보면서 매매 따라하기 방 회원님들도 좀 많이 아쉽지만은 이제 BH에서 이제 또 이수페타시스, LG노텍에서 슈팅이 나와주면은 뭐 재룡전기 같은 종목에서, 또 LS 일렉트릭 지금 10%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못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한번 슈팅 빵 주니까 8%에서 이런 종목에서 수익 월등히 잡아내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윤정두 찾아오시면서 유튜브 오시면은 유튜브에서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에서 유튜브 클릭하셔도 되고, 그럼 메인 화면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주력주 포트폴리오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 MS, 애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력주들이 좀 오늘 많이 눌렸지만 주간 단위, 뭐 월간 단위 하이닉스 28% 움직임이 났잖아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들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오늘 원래는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날이죠. 왜요? 재룡전기 대박 내고 차익 실현했으면 됐고, 그리고 재룡전기를 별로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뭐 최근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만도 오늘 문자 사인 한번 다 캡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세요. 오늘 문자 사인을. 응? 오늘 29만 원, 29만 3천 원, 29만 6천 원, 29만 9천 원, 그리고 30만 원, 30만 3천 원, 30만 6천 원, 30만 9천 원, 그 다음에 이제 31만 3천 원 공방 나오면은 매수행 또 낼 겁니다. 그러면 8번 문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다만 이제 5%니까 5% 비중을 설정하시라는 거고, 오늘 한 방에 HD 현대일렉트릭의 기준은 손익 범위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HD 현대일렉이 이 5월 말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말 기준에 이 HD 현대일렉은 31만 4천 원을 고점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얼마요? 30만 1천 원으로 5월 말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31만 4천 원을 찍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 다 노출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방송에서도. 근데 신고가를 찍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은 종목, 남들은 전부 다 그냥 막 정점이다, 끝났다, 거품이다 하는데, 그러면 흔히들 황금 대바닥 줍니다 하는 이상한 애들 갖다 꽂아 놓겠지. 근데 윤정도는요, 재룡전기도 아니고 LS일렉도 아니고 대한전선도 아니고 얘를 넣습니다. 왜요? 안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돼. LS일렉이 가볍죠.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죠. HD 현대일렉이 LS일렉보다 올해 더 많이 올랐어요. 260%, 220%. 그리고 변동성도 얘가 더 가볍고 더 갈 것 같죠. 아니야. 얘도 만만치 않아요. 응?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요. 31만 4천 원 고점 찍고 눌려있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린 애를 누가 보면 겁없이죠. 근데 아니야. 정상적으로 우리 주력으로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고생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5% 비중 내에서는 주력으로 편입한 만큼 본다. 여기가 주력 주잖아. 그리고 BH가 오늘 또다시 밀려 있어서 종가를 얼마나 돌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3% 손실이 돼버렸죠. 5월 말 대비. 이번 달에 하여간에 굉장히 힘겨워. 근데 수급은 더 들어와 있어. 근데 손바뀌면 더 많이 나왔고, 주도력을 갖고 있는 쪽은 더 샀어. 11%, 12% 샀어. 그래서 하여간에 뭐 HD 현대일렉은 오늘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는 거죠. 30만 1천 원 대비 31만 뭐 지금 5천. 이거 봐. 라이브 방송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 왜? 31만 3천 원 공방이면 매수액 내면 되는데 31만 5천 원이잖아.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왜요? 31만 4천 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니까. 신고가를 넘겼는데 매수지 무슨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재룡전기 아니어도 된다니까. 재룡전기 차익 실현 잘했고, 그러고 나서 추가 슈팅 나온 범위 대비 지금 HD 현대일렉이 그 등락 범위 충분히 다 메꿔주잖아요. 정리 차익 실현하고 얘 편입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뭐 알테오젠 그 설명드리다가 그냥 전력주로 확 넘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실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HD 현대일렉트릭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축하드리고요. 이런 데서 수익 내는 거예요. 막 변동성 확장돼서 좋기도 하지만, 재룡전기 좋기도 하지만 뭐 가지고 있던 종목이고 차익 실현 잘했으면 된 거고, 더 올라간 거에 대한 미련보다도 주력주에 대한 비중 편입 설정 범위를 잘 대처해서 보면은, 또 다음 주는 PCB를 보자고. 이번 주 PCB 굉장히 슈팅 굉장히 세게 나올 걸로 기대하는데, PCB 쪽. 하여간에 뭐 다음 주 PCB 쪽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쪽도 HD 현대일렉트릭도 신고가를 오늘 냈잖아요. 근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에요. 대신에 수급이 들어왔다. 대신에. 그러니까 수급 들어온 만큼의 흐름이라 다음 주는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기를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알테오젠
꺾이면 차익 실현이에요. 이 상태로 끝나면 알테오전은 뭐 유지된 상태가 되겠죠.